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렉 맥카운 지음, 김희정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더 쉽고 더 빠르게 성공을 이끄는 힘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 어렵고도 복잡한 일도 애쓰지 않고 해결하는 기술을 1.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필수 활동을 해낼 수 있는지 3.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목표를 점점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힘든 일에 붙은 잘못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 그 자체가 꼭 필요하다는 신념 아래 너무도 자주 시간과 에너지, 나아가 자신의 온전한 정신까지 희생합니다. 문제는 복잡한 현대 사회가 필수적이고 어려운 일과 쉽고 사소한 일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쉽다, 중요한 일은 어렵다라는 말을 거의 자연법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더 깊이 뿌리 박힌 전제가 드러나는데요. 다음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일을 이뤄냈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성취에 대해서는 얻었다라고만 해도 될 것을 굳이 힘들게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일로도 충분한데 힘든 하루 일을 권합니다. 그런가 하면 쉬운 일을 불신하는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말도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이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얻은 돈을 뜻합니다. 말하긴 쉽지라는 표현은 상대의 의견이 틀렸음을 입증하며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야 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정말 힘들겠지만 시도해 봐야지라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어려운 방법이 분명 옳은 길이라고 무심코 수용하는 듯합니다. 이 신성한 관습에 도전하려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올리기조차 어려워합니다. 만약 중요한 일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든다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 어떨까요? 태도를 바꿔서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입니다.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란 정반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즉, 집중되고 명료하며 차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더 적은 노력으로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모두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슈퍼맨 같은 힘을 길러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빠짐없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요령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는데 능숙해지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일상의 과제들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예로 일전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쓱 훑어보니 최근 교체하고 남은 오래된 복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복사기는 몇 주간 사무실 자리만 차지하던 애물단지였습니다. 복사기를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슬렸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복사기 처리에 필요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컬러 잉크 교체 비용도 따져봐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곳도 찾아보면서 복사기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노라면 너무 귀찮은 일이 많아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생각을 멈추고 복사기를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작업에 필요하다고 전제했던 모든 단계가 실은 전혀 필요치 않다면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 앉아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우연히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건축 노동자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장 그를 찾아가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가지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복사기를 가져갔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2분 안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버거운 기분이 든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버거운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이라는 물음은 생각을 초기화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토록 쉬운 까닭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진 것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평을 더 많이 접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감사가 늘어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은 쉽지만 사소한 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실 불평만큼 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런 해로운 생각들은 금세 쌓입니다. 이 생각들이 정신적 공간을 많이 차지할수록 수월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한 일에 집중할 때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자란 상태, 즉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 뒤처졌다는 느낌에서 가진 상태, 이 순간 제대로 되어가는 것, 내가 이루고 있는 성장, 내가 품은 잠재력으로 즉시 옮겨갑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자산, 기술을 활용해 가장 중요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촉매제라서 이 감사는 부정적인 정서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자립적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열린 태도를 가지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도 끈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체적, 지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자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향 곡선을 만들어내서 다음에 부딪힐 난제에 적절히 대처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유익은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면 상대의 얼굴도 밝아집니다. 그도 부담을 내려놓고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자란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위한
레시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설계 연구소를 설립한 BJ 포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찾아 거기에 새로운 행동을 덧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리켜 습관 레시피라 불렀는데 이 레시피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X 후에는 Y를 할 것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평의 말을 꺼낼 때마다 감사한 것도 함께 말할 것이다 라는 레시피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레시피를 처음 실천할 때 내가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보니 나는 꽤나 자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불평한다는 인식도 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매번 불평할 때마다 감사를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야 하는데 귀찮겠네 라는 말이 나오면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게 돼서 감사한 일이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수학 숙제를 안 해놓다니 하는 불평에는 요새 읽고 있는 새 책을 재밌어 하는 걸 보니 감사하군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살이 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하고 실망감이 들 때는 몸무게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 다행이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간 이 규칙을 지키고 나니 불평이 나오면 중간에서 가로채 감사의 말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날을 발견했습니다. 머지않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불평할 때도 이를 낚아채 뭔가 감사한 생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힘들여 생각을 바꿨지만 나중에는 주의를 기울이되 힘은 덜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휴식도 배워야 합니다. 휴식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멈출 줄 모르는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휴식은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인데요.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져 주의력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저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에너지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인위적으로 카페인이나 당을 섭취해 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로를 이기지 못해 꼭 해야 할 일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와 달리 간간히 짧은 휴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꾸준히 보충하는 편이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자연적인 신체 리듬의 이점을 활용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침 시간은 꼭 해야 할 일에 쓰면 됩니다. 2. 오전 활동은 3회로 나누어 진행하되 1회에 9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활동 사이사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짧은 휴식을 가지며 한결 나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대가로 실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에게 실패를 허락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두려운 일이며 자기를 취약한 상태에 두는 일입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지닌 용기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한 대가가 저렴할 때
실패를 경험하고 이로부터 배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 조금이나마 부담이 적을 때 아이들에게 금전적으로 서투르게 행동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저축 자금을 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8살 때, 10살 때 용돈을 가지고 실수하는 편이 낫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리 항아리 3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기부금, 하나는 저축, 하나는 쓸 돈을 모으는 용도였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나누어 담도록 했습니다. 저축과 쓸 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전혀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길 바랐습니다. 서투른 결정을 내릴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경주용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모았던 $40를 다른 데 써버리고는 뒤돌아 후회했습니다. 그 돈을 모았더라면 저축하며 기다리던 멋진 레고 제품을 살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10대가 된 지금 아이는 $1,000 정도가 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용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위험 부담이 적을 때 이미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가리켜 교훈을 얻기에 좋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뼈아프고 쓰라린 방식이 아니라 저렴한 대가를 치르는 쉬운 방식으로 금전 관리를 배웠으면 합니다. 중요한 일을 손쉽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교훈을 얻기에 좋은 실수를 권장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이 끊임없이 형편없는 결과물을 내도록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압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손가락질을 피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렴한 대가로 실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하찮은 수행을 스스로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이 네트에 맞았다며 자책하는 대신 일단 코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오류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 스스로를 질책하는 대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뜻깊은 도전에 나서서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이제 막 걷기를 배우는 걸음마 아기에게 말을 걸듯 자기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첫걸음을 뗀 거야. 흔들거리는 기분이 들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다는 거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모든 위대한 성취가 처음에는 하찮게 시작한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실수하며 보낸 나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보다 영예로울 뿐 아니라 더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의 상한치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남아있는데 자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완료하는데 부적절한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자제력이야말로 획기적인 생산성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8편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내놓은 작가 리사 주얼은 페이스를 찾으세요. 너무 많은 양을 급히 쓰다 보면 갑자기 옆길로 빠져 길을 잃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글을 쓴다면 추진력이 생기질 않죠. 매일 1000단어씩 쓴다면 무리 없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몇 킬로미터, 매일 몇 글자, 매일 몇 시간과 같이 나만의 상한치를 정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만사가 그리 어려울 필요가 없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 최소 노력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